자, 그런데 이 중꺾마 그 전설의 시작은 사실 여기서부터였습니다. e스포츠 최대 규모의 대회인 2022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 DRX 팀의 리더 데프트 김혁규 선수는요. 당시 유럽의 강호 로그 팀에게 패한 뒤 오늘 지긴 했지만 그냥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연한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당시 그를 인터뷰한 기자는 일일비하지 않는 김혁규 선수의 단단한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그의 인터뷰를 압축해 제목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게재. 자, 그런데 이날의 패배 이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데프트 김혁규 선수가 이끄는 DRX 팀이 무려 영원한 우승 후보 페이커 이상혁을 누르고 우승컵을 차지했는데요. 사실 데프트 김혁규 선수는 e스포츠 선수 나이로는 노장. 한 번도 그동안 롤드컵 우승컵을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 누구도 우승을 예상하지 않았던 언더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데프트 김혁규 선수는 무너지지 않고 팀원들을 믿었고요. 무려 7번의 도전 끝에 중꺾마 정신으로 탑독을 이긴 언더독의 반란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SNS에 저와 저희 팀의 우승이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라며 마침내 중꺾마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꺾마 정치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에게 다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 저기서부터 시작됐던 거구나. 그렇습니다. 저게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버티는 기간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렇죠. 얼마나 꺾일 뻔 많이 했겠어요. 그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19, 17일 공개합니다. 고트가 된 축신. 2022년 12월 뜨겁게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 아마 전 세계인이 염원했던 모습이죠. 바로 축신 리오넬 메시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 나 진짜 응원했잖아. 자, 메시 좀 바꾸고 가자 그냥. 진짜 응원했어. 그런 사람 많았어요. 정말. 오죽했으면 메시가 우승하자 아르헨티나의 축구계의 숙적이죠. 브라질의 전설 펠레와 호나우두조차 메시는 우승할 자격이 있다. 월드컵 스타를 넘어 한 시대를 풍미한 천재의 마지막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1986년 이후 36년 만에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안겨준 메시. 메시는 라스트 댄스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The Greatest of All Time,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트로 등극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고트 메시가 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까지 정말 험난했습니다. 메시야 그간 프로리그,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올림픽 등등등 온갖 우승 트로피를 싹쓸이. 그리고 축구 선수들의 영예인 발롱도르도 무려 7번이나 수상했지만 모든 아르헨티나인은 마라도나와 함께 울었다. 하지만 메시와는 함께 울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무려 4번이나 우승 도전에 실패. 유독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근데 본인은 너무 간절했던 거야. 그래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메시의 라스트 댄스였기에 그는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요. 골 세례를 이어가며 유독 월드컵에서 약하다는 우려를 종식. 마지막 축구 신성 음바페가 속한 디펜딩 챔피언이자 아트사커 강국 프랑스와의 결전에서 엎치락 뒤치락 쫄깃쫄깃한 명승부 결과 마침내 무려 4전 5기 끝에 전 세계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 메시의 라스트 댄스. 그는 SNS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진정한 중꺾마 정신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19, 11일 공개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 뭐뭐도 되게 하라. 자, 이번에 소개할 특종은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를 3연패하며 당국의 혜성같이 등장한 그리스 출신 프로 당구 선수 필리포스 카시토코 스타스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2009년 세계 챔피언십 우승, 2010년 당구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당구 천재로 불리며 이름을 알렸던 그
그런데 2013년 세계 선수권 준우승 이후 더 이상 그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성적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는 거죠? 대회 참가를? 갑자기 좀 본인이 슬럼프가 와서 포기를 한 건가요? 다름 아닌 신경계 손상으로 오른손을 떨게 되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더 이상 당구를 아이고. 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수 생명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맞닥뜨린 필리포스. 사람들 역시 쟤도 이제 선수 생활 끝났네. 그의 당구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구계에 다시 돌아온 필리포스. 복귀와 동시에 서울에서 열린 당구 월드컵에서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2019년 한국 프로당구협회가 주관한 PBA 투어에서도 챔피언에 등극하며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오, 어떻게 완치가 된 겁니까? 아니 근데 신경계라는 게 손상이 되면은 회복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필리포스는 질병을 극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더 이상 당구를 치기 어려워지자 왼손을 선택합니다. 피땀 흘린 노력으로 왼손잡이 당구 선수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핸디캡을 이겨낸 차원을 넘어서서 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바꿨네 지금 보니까. 왼손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아니 떨려도 큐거리로 이제 땅에다 놓으면 안 흔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땅에 잡으면 안 흔들리지.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써서 대회를 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월드 클래스 레벨에서 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오른손잡이로 사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왼손으로 손톱을 깎아봐. 쉽지 않죠. 쉽지 않아. 발톱 아니, 깎으면 그리고- 다 나가. 어쨌든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도 힘든데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월드 클래스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단 5년 만에 말이죠. 현재 한국 프로당구 투어 PBA에서 활약하고 있는 필리포스는 한때 은퇴의 기로에 놓였었지만 이제는 당구계 전무후무한 양손 우승 경력을 가진 선수가 됐습니다. 왼손으로도 당구계의 강자임을 증명한 필리포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고 오른손으로 경기하던 때보다 연습량을 늘린 것이 비결이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19, 7위 공개합니다. 43년 만에 전역식. 1994년 11월 육군 사관학교. 그날은 한 노병의 전역식이 있었습니다. 군번 212966 육군 중위 조창호 무사히 돌아와 43년 만에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여실히 느껴지는 노병의 얼굴은 늙었으나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거수 격리를 할 때 그의 눈빛만은 43년 전 임관 때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1994년 당시 늦은 전역식을 치른 조창호 예비역 중위는요. 지난 6.25 전쟁 당시 국군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된 뒤 탈출. 국내로 귀환한 사상 첫 번째 국군 귀환 용사였습니다. 어머. 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대학생이었던 조창호님은 자원 입대. 포병 장교로서 벼락 같은 총소리와 시뻘건 피가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그런데 1951년 강원도 인제에서 전투 중 그만 중공군의 포로로 붙잡힌 조창호님. 그렇게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국군은 그를 전사자로 처리, 육군 중위로 추서했습니다. 아이고. 전사자로 처리가 된 거예요. 고향에서는 망자가 됐지만 조창호님은 살아있었습니다. 노예나 짐승보다도 못한 포로의 삶. 납북된 그는 1952년 동료 포로들과 탈출을 계획했지만 감시가 삼엄한 탓에 탈출에 실패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전향 회유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반동분자로 낙인 찍힌 조창호님은 악명 높은 노역소에서 강제 복역해야 했는데요. 그 지옥 같은 세월은 무려 13년이나 지속됐습니다. 잔인하다. 아휴. 건강 상태는 뭐 완전 말할 것도 없었겠네요.
하지만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희망은 내 나라, 내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 13년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누려 또다시 탈출을 결심. 그렇게 1994년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긴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 악물고 버텨서 살아서 돌아오셨던 거예요. 이렇게 그는 포로가 된 지 무려 43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그토록 그리던 조국의 품에서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끝에 세운 패스트푸드점. 현재 KFP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10,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인데요. KFP의 마스코트, 창업주이신 커넬 할랜드 샌더스가 처음 치킨계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업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젊은 시절 샌더스는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었는데요. 패기와 열정으로 도전했지만 결국엔 처음마다 실패. 하지만 샌더스는 실패에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페 사업 당시 인기를 끌었던 미국 남부식 닭고기 튀김에 집중했는데요. 이게 이 맛은 괜찮았는데 조리 시간이 너무 길어서 큰 이윤을 남기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주방에 살다시피 하며 조리 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숱한 연구를 거듭한 끝에 결국 샌더스는 자신만의 치킨 조리법과 비밀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샌더스는 본인이 개발한 마성의 치킨 조리법을 판매하기로 계획, 영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전박대 당하기 일수. 그렇게 샌더스가 거절당한 횟수는 무려 109번도 아닌 1,009번. 아유, 와, 야, 고생하셨네. 10번만 당해도 상처받는데 1,009번은 1000번째 됐을 때 뭐 기대도 없이 들어갔겠네. 하지만 샌더스는 1,000번이 넘는 거절에도 꺾이지 않고 낡은 트럭에 요리 도구를 싣고 트럭에서 숙식하며 계속 본인의 조리법을 영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52년 마침내 귀인이 등장. 사업가 피터 하우먼을 만나게 되고요. 하우먼이 샌더스의 조리법을 구매하기로 결정. 그렇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전문점 KFP 1호점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샌더스 옹의 나이는 62세였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다. 1,009번의 거절 끝에 성공을 거머쥔 샌더스. 그렇게 그는 치킨계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세계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 영국 출신의 작곡가 데이비드 스튜어트. 그는 12년 전부터 무려 수백 곡이 넘는 작곡을 했지만요. 12년간 당당히 내세울 히트곡을 작곡하지 못했고 무명 작곡가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백 곡을 작곡을 했다는 거는 빛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대단한 열정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작곡가 스튜어트의 인생을 180도 뒤집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음악계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한 인기 가수가 새 앨범 준비를 하며 신곡 수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알려진 곡이 얼마 없는 무명 작곡가였지만 자신의 음악만큼은 자신 있었던 스튜어트는 혹시 모를 기적을 기대하며 자신에겐 다신 없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려한 스튜디오도 없이 자신의 침실에서 작은 노트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작업한 스튜어트.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기적적으로 채택됐는데요. 스튜어트의 작곡 인생을 뒤바꾼 화제의 곡 바로 이겁니다. 이거야? 이 좋은 노래를 잘 쓰네. 하루 만에 너튜브 조회수 1억 뷰 돌파. 하루 만에. 바로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당시 BTS는 전 세계가 주목한 제일 핫한 아티스트였는데요.
빌보드를 씹어먹는 BTS가 새로운 신곡으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를 하느냐 마느냐 기대되는 중요한 그때 BTS는 숱한 1위 곡을 배출한 유명 작곡가가 아닌 무명 작곡가 데이비드의 곡을 선택한 겁니다. 진짜 대박이다. 인생 역전이죠. 다이너마이트의 초대박으로 스튜어트는 무명 작곡가에서 빌보드 차트 핫 100송라이터와 핫 100송 프로듀서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7번째 작곡가 겸 프로듀서에 등극. 그는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가 BTS 복권에 당첨됐네요. 지난 12년의 세월을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자, 이곳은 인도네시아 자바에 위치한 우노기리 일대. 푸르른 반얀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뤘고요. 숲엔 주민들의 삶의 근원이 되는 물줄기도 흐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생명력 넘치는 이 숲은 수십 년 전만 해도 메마르고 삭막하기만 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사실 1960년대 당시 무분별한 벌목으로 나무들이 베어진 상태였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산불이 발생. 그리고 연이어 찾아온 가뭄으로 땅은 갈라져 메말랐고 물줄기도 그치고 말았는데요. 지자체와 마을 사람들 모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안타까워한 한 사람. 나무를 심지 않고 이대로 두면 이 땅은 계속 건조해질 거야. 그래, 숲을 살리려면 나무를 심어야 돼. 인근 마을 주민 사디마는 많은 물을 저장하는 반얀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매일매일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디마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숲을 살리려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디만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반얀나무에 영혼이 있어. 아니, 그런 나무를 심겠다고? 이 단단히 미쳤구만. 심지어 나무를 심은 곳에 가축을 풀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왜 방해를 해 또? 왜 방해를 하지? 거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도 좀 뭐 자기가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지 뭐하러 방해를 하죠? 그렇습니다. 아, 반얀나무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하지만 사디마는 온갖 방해에도 언젠간 숲이 살아날 거라 믿었고요. 무려 24년 동안 11,000그루 이상을 심은 결과 드디어 결실을 보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메마른 땅엔 다시 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요. 인근 마을 주민들은 1년에 한 번 겨우 농작물을 수확했었지만 이젠 두세 번이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디마는 그 의지를 인정받아 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환경을 지킨 시민에게 수여되는 명예상 칼파타루상도 받았는데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몸소 우공이산을 보여준 사디만이 남긴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나의 바람은 사람들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기에 계속 나무를 심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는 숲을 태우지 말아주시오.